요즘 애들 참 뻔뻔해. 사장 조카한테 들이대다니. 복도를 걸으며 나연의 손은 떨렸습니다. 인사팀에서 받은 해고 통보서가 가방 속에서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저 친절하게 도와준 것뿐인데 건물을 나서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새벽 5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나연은 좁은 원룸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죠.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게 습관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29살 지방방송국의 영상 편집 계약직. 그것이 지금 나연의 전부였어요. 세면대 앞에 선 나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어린 피로가 지워지지 않았죠. 얼굴을 씻고 간단히 머리를 묶은 뒤 나연은 작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자 반찬통 몇 개와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기로 했죠. 방 한쪽에는 할머니와 여동생 지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연은 그 사진을 보며 가방을 챙겼어요.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셨고 지은은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했죠. 둘 다 나연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치료비는 매달 나연의 월급을 조금씩 깎아 먹었어요. 지은의 대학 등록금은 또 이번 학기 고지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연은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차가웠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만 울렸죠. 건물 밖으로 나서자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어요. 아직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나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차는 6시였고 그 버스를 타야만 방송국에 정시 출근이 가능했어요. 정류장에는 나연 말고도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새벽 노동자들, 밤샘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모두 저마다의 사정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었죠. 버스가 도착했고 나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빚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빚을 갚느라 어머니는 과로로 쓰러지셨죠. 나연이 22살이던 해였어요. 그 후로 나연은 가족의 기둥이 되어야 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일을 시작했고 계약직이라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이 방송국까지 왔죠. 정규직 전환의 꿈을 품고 버텨왔지만 그 꿈은 언제나 아득했습니다. 버스는 방송국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연은 가방을 메고 내렸어요. 방송국 건물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죠. 이곳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었으니까요. 나연은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지하 편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길을 밝혔어요. 편집실 앞에 도착한 나연은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누군가 편집실 문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거든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카드키를 들고 문 앞에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기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렸고 나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아, 네. 저기 이 카드키가 작동을 안 해서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연은 가까이 다가가 그의 카드키를 확인했어요. 아, 방향이 반대였군요. 나연은 웃으며 카드키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 문에 대었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이렇게 해야 해요. 처음이시죠? 나연의 물음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견학 온 예비 인턴이에요.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연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게 낯설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죠. 강나현이에요. 편집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편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집실은 컴퓨터와 장비들로 가득했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계약직 동료인 배민서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민서는 나연과 도윤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벌써 왔어요? 아, 저 사람 누구예요? 민서의 물음에 나연이 설명했습니다. 견학 온 예비 인턴이래. 이도윤 씨. 아, 안녕하세요. 배민서예요. 민서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도윤도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죠. 나연은 도윤을 편집 장비 앞으로 안내했어요. 도윤은 장비를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거 제가 잘못 만지면 망가지는 거 아니죠? 도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연은 조용히 웃었어요. 망가지면 제가 막아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나연의 말에 도윤은 조금 안심한 듯 보였습니다. 나연은 기본적인 장비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집중해서 듣고 따라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배우려는 자세만큼은 진지했죠. 민서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인상 좋아 보인다. 언니, 저 사람 진짜 순수해 보여요. 나연은 민서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서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도윤의 눈빛에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순수한 사람 같았죠. 잠시 후 편집실 밖에서 야간 경비원인 유과장이 지나가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도윤을 보고 빙그레 웃었어요. 또 신입이 헤매는구먼. 새벽에도 고생이 많네. 유과장의 말에 나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과장은 오랫동안 이 방송국을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었죠. 나연은 도윤에게 장비 설명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나연은 그저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죠.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 차갑고 각박한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이 돌아오는 순간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나연은 컴퓨터를 켜고 오늘 해야 할 작업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5편을 편집해야 했고 마감은 저녁 6시였죠. 늘 그랬듯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연은 익숙하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고 화면 속 영상이 잘려나가고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조용히 나연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나연의 손놀림은 빨랐고 정확했어요. 도윤은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렇게 빠르게 하시는데 실수가 하나도 없어요. 민서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나연 언니는 진짜 새벽의 히어로예요. 우리 중에 제일 실력 좋아요. 나연은 민서의 말에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칭찬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나연은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방송국에도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나연은 작업에 몰두했고 도윤은 여전히 옆에서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러 갔죠. 나연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조용히 생각했죠. 오늘도 버텨야 한다고. 할머니와 지은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고요. 도윤은 나연의 옆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 저 눈빛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걸까? 도윤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나연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 그날 새벽 편집실 복도 한쪽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송기획팀 팀장 최서인이었죠. 서인은 출근길에 편집실을 지나다가 우연히 나연과 도윤의 모습을 봤습니다. 나연이 도윤에게 장비 사용법을 알려주고 도윤이 고맙다며 환하게 웃는 장면이었어요. 서인은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더니 입술을 꾹 깨물었죠. 복도 끝에서 잠시 서 있던 서인은 곧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서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인은 나연을 예전부터 부담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나연은 실력이 좋았고 묵묵히 일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했고 맡은 일은 항상 완벽하게 마무리했죠. 그런 나연이 서인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그랬어요. 서인의 사무실에는 달력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이 있었죠. 바로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평가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매년 우수 계약직을 선발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올해는 2명을 뽑는다는 소문이 있었죠. 서인 역시 계약직이었습니다. 팀장이라는 직함이 붙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신분이었어요. 정규직이 되지 못하면 언제든 잘릴 수 있었죠. 서인은 이번 평가에서 반드시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나연의 존재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나연의 평가 점수는 늘 높았습니다. 업무 성과도 좋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죠. 지각이나 결근도 한 번 없었어요. 완벽에 가까운 직원이었습니다. 서인은 그런 나연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평가에서 나연이 자신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서인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서인은 기획팀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다른 부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새로운 견학생, 사장님 조카래. 진짜? 완전 금수저네. 실습만 하고 바로 정규직으로 들어온대. 서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사장 조카? 서인은 얼른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이라고 하던데 되게 착해 보이더라. 착한 거야 좋은데 낙하산 아니야 그럼? 뭐 어때? 어차피 우리랑 상관없잖아. 서인은 포크를 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도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인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새벽 편집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나연이 도윤에게 친절하게 장비를 알려주던 모습. 도윤이 환하게 웃던 표정. 서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소용돌이쳤어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위기감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서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저 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서인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나연과 도윤, 사장 조카와 가까워진 계약직. 서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 기회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서인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 몇 장과 메모지가 들어 있었죠. 명함 중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기획팀 대리 방태호의 명함이었습니다. 태호는 서인에게 늘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서인이 원하는 일이라면 묵묵히 따랐죠. 서인은 휴대폰을 꺼내 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시간 돼? 잠깐 보자. 답장은 금방 왔어요. 네, 팀장님. 어디로 갈까요? 서인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죠. 비상계단에서 태호를 만났습니다. 태호는 서인을 보자마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서인은 팔짱을 끼고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저 편집실 계약직 강나연이었나? 걔 요즘 어때? 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그냥 일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요. 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눈에 띄게 굴지 않았어? 눈에 띄게요? 태호가 되물었습니다. 서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있잖아. 사람이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튀려고 하는 경우 있잖아. 그런 거 말이야. 태호는 서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대충 눈치챘죠. 태호는 은근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요즘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새로 온 견학생한테도 잘해주던데. 그치? 나도 그렇게 봤어. 서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태호는 더 말을 보탰어요. 근데 그 견학생, 사장님 조카라던데요? 소문 들으셨어요? 응, 들었어. 그래서 더 그런가 보다 싶었지. 서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서인은 복도를 걷다가 또 한 번 나연과 도윤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쪽에서 잠깐 멈춰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연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멀찍이서 두 사람을 바라봤죠. 나연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담담하고 성실한 얼굴이었습니다. 도윤 역시 진지한 표정으로 나연의 말을 듣고 있었죠. 하지만 서인의 눈에는 그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연이 일부러 도윤에게 접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장 조카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처럼 느껴졌죠. 서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서인은 그 자리를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나연과 도윤은 서인을 보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죠. 도윤은 나연에게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을 쓰면 영상이 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죠? 네, 맞아요. 한번 직접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나연의 대답에 도윤은 고마워하며 웃었습니다. 도윤은 정말 순수하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사장 조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죠. 그저 방송 일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열정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나연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서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언니, 요즘 기획팀 팀장님 표정이 좀 날카로운데 조심해요. 나연은 가방을 매며 민서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느낌이 그래요. 언니 쳐다보는 눈빛이 좀 이상해요. 민서의 말에 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서인. 확실히 요즘 자주 마주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연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걱정 마. 난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나연은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건물을 나서는 나연을 지켜보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야간 경비원 유과장이었죠. 유과장은 경비실 창문 너머로 나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낮에 복도에서 최서인이 나연을 바라보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유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방송국을 지켜보며 여러 일들을 봐왔죠. 사람들의 질투와 경쟁, 암투와 모략,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유과장은 불안감을 느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위치에서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나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고 나연은 외투깃을 여몄어요.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을 가렸죠. 나연은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동생 지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언니,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사랑해. 나연은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의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었어요. 나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언니도 사랑해. 밥 잘 챙겨 먹고 공부 너무 무리하지 마. 버스가 도착했고 나연은 올라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또 새벽에 일어나 출근해야 했어요. 나연은 그렇게 매일을 견뎌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향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나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첫 차를 타고 방송국에 도착했죠. 편집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습관적으로 사내 게시판을 클릭했어요. 공지사항이나 업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게시판 첫 페이지에 낯선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요즘 계약직들 수준이었어요. 나연은 별 생각 없이 클릭했습니다. 글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손이 멈췄죠. 새벽 편집실에서 계약직 여직원이 사장 조카한테 들이대더라. 장비 핑계로 접근하는 거 다 봤음. 전형적인 기회주의자 아님? 요즘 이런 애들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손해봄. 나연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글 내용은 명백히 나연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편집실, 사장 조카, 장비. 모두 그날의 상황과 일치했죠. 나연은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20개가 넘게 달려 있었어요. 헐, 진짜? 누군지 대충 알겠는데. 이응지은? 나도 그 사람인 것 같음. 역시 요즘 애들은 실력보다 줄타기가 먼저네. 계약직 주제에 건방지긴. 댓글을 읽을수록 나연의 손은 더욱 떨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글을 올린 걸까요? 나연은 그날 상황을 떠올렸어요. 도윤이 카드키로 고생하고 있어서 도와준 것뿐이었습니다. 장비 사용법도 도윤이 어려워해서 알려준 거였죠. 아무런 다른 의도가 없었어요. 나연은 황급히 댓글을 달았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를 제대로 치기도 힘들었어요. 오해입니다. 그냥 견학온 분이 장비를 못 다뤄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연의 해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댓글이 더 달렸어요. 본인 등장 키읔키읔키읔. 해명하는 거 보니까 맞네. 아니면 뭐하러 해명함? 나연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더 설명하면 할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게시판을 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글은 방송국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죠. 출근 시간이 되자 편집실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어색하게 웃고는 재빨리 자리로 가버렸죠. 누군가는 나연을 힐끗 보고는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나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어요. 아침 회의 시간이 되어 회의실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연이 들어서자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대화가 뚝 끊겼어요. 모두가 나연을 쳐다봤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연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지만 나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게시판 글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복도에서 다른 부서 직원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그 계약직인가 봐. 에휴, 보기보다 야심 있네. 나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저 멀리 가버렸죠. 나연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연은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평소 함께 밥을 먹던 동료들과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다들 밥만 먹고 대화가 없었죠. 나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다들 게시판 글 봤죠? 동료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연은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오해예요. 저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다른 의도 같은 거 전혀 없었어요. 그제야 한 동료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연아, 우리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더라.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거야. 더 해명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 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료들도 나연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밥맛이 사라졌습니다. 나연은 식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식당을 나서는 나연을 민서가 쫓아왔습니다. 민서는 나연의 팔을 잡았어요. 언니. 민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연은 민서를 봤어요.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다들 왜 저래요? 언니는 정말 그냥 도와준 것뿐인데.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연은 민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민서야. 시간이 지나면 다들 알아줄 거야. 하지만 나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계속 눈물을 닦았죠. 두 사람은 잠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그날 오후 도윤이 편집실을 찾아왔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도윤은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민서 씨, 혹시 게시판에 올라온 글 보셨어요? 민서는 도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봤어요. 저 얘기 혹시 나 때문인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악의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럼 나연 씨는? 나연 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정말로요. 민서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에게 상황을 다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사장 조카라는 소문, 그로 인한 질투와 시기, 익명 게시판의 악에,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민서는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게시판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어딘가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글쓴이는 나연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썼지만 도윤이 기억하는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연은 그저 친절했을 뿐이었어요. 도윤이 어려워하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도와준 거였죠. 거기에 다른 의도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이 나서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죠. 한편 경비실에서는 유 과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내 게시판 글이었어요. 유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익명에 휘둘리는구먼. 유 과장은 오랫동안 이 방송국을 지켜봐 왔습니다. 익명 게시판에서 시작된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는지 알고 있었어요. 진실과 상관없이 소문만으로 사람을 망칠 수 있었죠. 유 과장은 나연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마다 성실하게 출근하던 그 젊은 여자. 유 과장의 눈에는 나연이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 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위치에서는 개입할 수 없었죠. 유 과장은 그저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기획팀 사무실에서는 태호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편집실 계약직 말이야. 원래 눈에 띄려고 열심히 하더라니까. 태호의 말에 동료 하나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느낌 받았어. 뭔가 튀려고 하는 것 같더라. 이번에 정규직 전환평가 있잖아. 그래서 더 그런가 봐. 태호는 슬쩍 소문을 부추겼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소문은 이렇게 조금씩 부풀려지며 퍼져나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편집실을 나왔어요. 하루 종일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에 시달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하루였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나연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게시판 글을 확인했어요. 댓글은 50개가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나연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나연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려 보였죠. 나연은 눈물을 참으며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버스가 왔고 나연은 올라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나연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친절하게 도와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억울함이 밀려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었어요. 나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나연에게 지옥 같았어요. 게시판 글은 삭제되지 않았고 소문은 방송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동료들은 나연을 피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석자리에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나연은 그저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죠. 금요일 오후 나연의 컴퓨터에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인사팀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제목은 면담 요청이었습니다. 나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인사팀에서 연락이 온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죠. 메일을 열어보니 간단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나연님, 오늘 오후 5시에 인사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인사팀장 김동욱. 나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4시 반이었어요. 30분 후였죠. 나연은 작업 중이던 파일을 저장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서가 불안한 눈빛으로 나연을 봤어요. 언니, 인사팀에서 불렀어요? 응. 무슨 일일까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연은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가봐야 알겠지. 하지만 나연도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편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인사팀은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나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손바닥에는 땀이 났습니다. 3층에 도착해 인사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인사팀장 김동욱과 인사 담당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죠. 앉으세요. 김동욱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나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김동욱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나연 씨, 최근 사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동욱은 계속 말했어요. 회사 측에서 조사한 결과 강나연 씨가 특정 인물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사내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직장 내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나연이 항변하려 했지만 김동욱은 손을 들어 나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회사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강나연 씨의 계약은 즉시 해지됩니다. 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계약 해지? 즉시? 잠깐만요. 저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정말 오해예요. 저는 아무것도.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오늘부로 강나연 씨는 더 이상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사물함 정리하고 오늘 안으로 퇴사 절차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옆에 앉은 인사 담당자가 서류 한 장을 나연에게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나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였어요.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나연은 고개를 들어 김동욱을 봤어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동료를 도와준 것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강나연 씨 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실 거면 노동청에 진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계약직 신분으로는 승산이 없을 겁니다. 서명하시고 조용히 나가주시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김동욱의 말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연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펜을 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계약직은 약자였죠. 회사가 원하면 언제든 자를 수 있었어요. 나연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서명을 마치자 인사 담당자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사 처리는 월요일까지 완료될 겁니다. 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인사팀 문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나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편집실로 돌아가자 민서가 달려왔어요. 민서는 나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언니 설마.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민서는 나연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언니가 나가야 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민서의 울음소리에 다른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저 먼 발치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나연은 민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민서야. 울지 마. 나 괜찮아. 하지만 나연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흔들렸죠. 민서는 계속 울었어요. 언니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꼭 그래야 해요. 민서의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 본인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나연은 민서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나연은 사물함으로 갔습니다. 사물함을 열고 짐을 꺼냈어요. 개인 용품 몇 개와 여벌옷,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와 지은이 찍힌 사진이었죠. 나연은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편집실을 나서려는데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동료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연아,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편집실을 나왔죠. 건물을 빠져나오는 길에 구내식당 옆을 지나갔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저녁을 먹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나연은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귀를 의심했죠. 결국 잘렸대. 당연하지. 사장 조카한테 들이대다니. 요즘 애들 참 뻔뻔해. 직원들이 나연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비웃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나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때 식당 안에서 민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서도 저녁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민서는 그 직원들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나연 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직원들이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한 명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너도 같은 편이구나. 역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언니는 정말 그저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녁 하늘은 어두웠고 별은 보이지 않았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나연은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 치료비는 어떻게 내지? 지은이 등록금은요? 앞으로 살아갈 방법은 뭐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 방송국에서는 도윤이 해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민서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나연 선배가 해고됐어요. 뭐라고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게시판 글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했대요. 말도 안 돼요. 이건 뭔가 이상해요. 도윤은 곧바로 인사팀으로 달려갔습니다. 인사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동욱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기요. 강나연 씨 해고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동욱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싸늘했죠. 이도윤 씨죠? 무슨 일이세요? 나연 선배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도와준 것뿐이에요. 왜 해고를 시킨 거예요? 그건 회사 내부 인사 문제입니다. 외부인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에요. 외부인이요? 저도 이 회사 사람인데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김동욱은 냉정했어요. 이도윤 씨는 아직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견학생 신분이시죠.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하지만 나가주세요. 김동욱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인사팀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에 선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죠. 이건 뭔가 이상하다. 도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연에게 연락해보기로 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나연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꺼져 있었죠. 도윤은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나연은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를 봤죠. 거기에는 할머니 요양원에서 온 고지서와 지은이 대학 등록금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연은 그 고지서들을 손에 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할머니 치료비 60만 원, 지은이 등록금 200만 원.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나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나연님 보호자시죠? 할머니께서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연락드렸어요. 내일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연은 소리 없이 울었죠. 다음 날 나연은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나연을 보자 할머니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연아 왔구나. 네, 할머니. 나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나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죠. 오늘도 고생했지? 그 한마디에 나연은 무너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나연은 할머니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울지 마라, 우리 나연이.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걸요. 왜 성실하게 살아도 끝이 이럴까? 나연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고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나연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 없었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할머니 치료비와 지은이 등록금도 마련해야 했죠. 나연은 급하게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방송국 경력은 이제 독이 되어 있었죠. 어디에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헤매다 겨우 찾은 곳이 있었습니다. 시내 한쪽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카페 이름은 달빛 쉼표였습니다. 야간 카페였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나연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카페 사장은 5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온화한 인상에 말투도 부드러웠죠. 사장은 나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많이 힘든 일 있었나 봐요. 얼굴에 다 쓰여 있네요. 나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카페 일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카페 일은 방송국 편집 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커피를 만들고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닦는 단순한 일이었죠. 하지만 나연에게는 그것도 새로운 배움이었어요. 밤 10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제법 있었어요. 야근을 마치고 들르는 직장인들,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 혼자 책을 읽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나연은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며 시간을 보냈어요. 자정이 넘어가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되면 카페는 거의 텅 비었죠. 간혹 한두 명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나연은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할 일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꾸 생각이 많아졌죠. 어느 날 새벽 카페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연은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문득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어요. 나연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때였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죠. 당시 아버지의 사업은 아직 잘 되고 있었고 집안 형편도 괜찮았어요. 나연은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좋은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칭찬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했고 빚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집안 분위기는 어두워졌고 부모님은 매일 싸웠습니다. 나연은 무서웠어요. 어린 마음에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때 어머니가 나연을 불렀습니다. 작은 방에서 둘만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는 나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넌 결국 너의 밤을 밝힐 사람이다. 알겠니? 어린 나연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만큼은 기억했습니다. 간절하고 따뜻한 눈빛이었죠. 어머니는 나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 품 안에서 나연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어머니는 과로로 쓰러졌어요. 나연은 혼자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이었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넌 결국 너의 밤을 밝힐 사람이다. 그 말이 나연을 버티게 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연은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죠. 카페 카운터에 앉아있던 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나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작지만 단단한 무언가였어요. 나연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여전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나연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이라도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시 빛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저녁 카페에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나연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사장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님 오셨어요? 그래요.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김 여사는 자주 오는 손님이었던 모양이에요. 카운터에 앉으며 나연을 봤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강나연이라고 합니다. 나연이 인사하자 김 여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반가워요. 나는 김순옥이에요. 그냥 김 여사라고 불러요. 김 여사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나연은 커피를 만들어 건넸어요. 김 여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나연을 다시 봤습니다. 요즘 얼굴이 밝지 않네요. 무슨 일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김 여사의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나연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최근에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나이가 들면 사람 얼굴만 봐도 알게 돼요. 당신 눈에 슬픔이 가득하더라고요. 김 여사의 말에 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어요. 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죠. 울어도 괜찮아요. 여기는 밤이니까. 밤은 누구에게나 관대하거든요. 김 여사의 말에 나연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우는 거였어요. 방송국에서 해고당한 후 집에서 혼자 울기는 했지만 누군가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 여사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나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김 여사는 가만히 기다려 주었어요. 재촉하지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나연 옆에 있어 주었죠. 한참 후 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 여사가 입을 열었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지. 그럴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죠.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누군가는 내 편이 돼줘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김 여사는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허브티예요. 내가 직접 만든 거지.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좋아요. 한 잔 마셔봐요. 김 여사는 보온병 뚜껑에 허브티를 따라 나연에게 건넸습니다. 나연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받아들었어요. 허브티는 따뜻했고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죠. 고맙습니다. 나연의 말에 김 여사는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니까요. 김 여사는 1시간쯤 카페에 앉아 있다가 떠났습니다. 나연은 그날 밤 김 여사의 말을 곱씹었어요. 끝까지 버티면 누군가는 내 편이 돼준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 말이 나연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카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서였어요. 민서는 퇴근 후 카페를 찾아온 거였죠. 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서야. 언니. 민서는 나연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민서는 나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돌아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민서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연은 민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민서야.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언니, 방송국은 요즘 어때요? 분위기가 좀 나아졌나요? 나연의 물음에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좋아요. 다들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아무도 언니 얘기를 안 해요. 마치 언니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민서의 말에 나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거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괜찮아. 난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나연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방송국 소식도 들었고 서로의 안부도 물었습니다. 민서가 돌아갈 시간이 되자 나연은 민서를 배웅했죠. 조심히 들어가. 그리고 연락 자주 하자. 네, 언니. 언니도 건강 챙기세요. 민서가 떠나고 나자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연은 카운터로 돌아와 앉았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민서의 방문이 큰 힘이 되었죠. 며칠 후 나연은 여동생 지은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은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요즘 어때? 괜찮아? 응, 괜찮아. 너는? 나도 잘 지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연은 느낄 수 있었어요. 지은도 뭔가 걱정하고 있다는 걸요. 나연은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언니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새로운 일 시작했고 잘하고 있어.
진짜? 다행이다. 언니가 힘들까봐 걱정했어. 아니야, 언니는 강하니까. 너나 공부 열심히 해. 통화를 마치고 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에게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방송국에서 해고당했다는 것, 지금 야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 지은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못했죠. 사실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등록금이 밀렸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번 학기 등록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죠.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지은은 언니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언니가 더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지은은 혼자 걱정하며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언니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기로 했죠. 주말에 나연은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나연을 보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연아, 왔구나. 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나연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나연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의 손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연아, 너 요즘 힘들지? 할머니의 물음에 나연은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있었지만 가끔 이렇게 명료한 순간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도 그 정도는 알아. 할머니는 나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나연이 다시 웃을 날 온다. 꼭 온다. 할머니가 그걸 보고 가야 하는데.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가 오래 살 수 없다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너는 살아야 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나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나연은 할머니 품에 안겼죠. 할머니는 나연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우리 나연이는 강한 아이니까. 요양원을 나서며 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나연은 야간 카페 일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커피 만드는 솜씨도 늘었고 단골 손님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일주일에 서너 번 카페를 찾았고 나연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 시간들이 나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혼자 있다 보니 생각이 많아졌어요. 방송국에서의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며 작업하던 날들, 동료들과 함께 웃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죠. 나연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비였습니다. 찬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죠.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일찍 돌아갔고 밤 11시쯤 되자 카페는 텅 비었어요. 나연은 카운터를 닦으며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빗소리와 음악이 어우러져 카페는 묘한 분위기에 젖어들었어요. 나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비에 젖은 길을 밝히고 있었죠. 자정이 지났습니다. 나연은 새로 들어온 원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카페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SUV였죠.
나연은 창문 너머로 그 차를 봤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은 드물었어요. 더군다나 저런 고급차는 더욱 그랬죠.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내렸어요.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카페 쪽으로 걸어왔죠. 나연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국 사장 이지호였어요. 카페 문이 열렸고 이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산을 접으며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지호는 나연을 향해 걸어왔죠. 강나연 씨 맞습니까? 이지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나연은 긴장한 채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국 사장 이지호입니다. 이지호는 명함을 꺼내 나연에게 건넸습니다. 나연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무슨 일로 사장이 직접 찾아온 걸까요? 나연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나연이 물었습니다. 이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나연은 물 한 잔을 따라 가져갔습니다. 이지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나연을 똑바로 봤죠. 당신을 찾아오고 싶어서 직접 왔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이지호의 말에 나연은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당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나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과? 사장이 직접 사과를 하러 온 거였나요? 제 조카 도윤이가 실습 일지를 검토하던 중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고요. 도윤이는 당신이 그저 친절하게 도와준 것뿐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직접 찾아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지호의 말에 나연은 도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을요. 이지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가 계속 주장하더군요. 그래서 감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익명 게시판 글의 작성자를 추적했고 관련된 사람들을 면담했죠. 나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지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조사 결과 모든 조작의 배우가 최서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서인은 정규직 전환 평가를 앞두고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거짓 글을 올렸어요. 몇몇 동료들도 그 일에 가담했고요. 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서인. 역시 그 사람이었군요. 나연은 예상했지만 확인되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익명 게시판 작성 기록,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증언까지요. 최서인은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곧 해고될 예정입니다. 이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연을 다시 봤죠. 강나연 씨, 당신에게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당신을 해고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어요. 당신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이 계약직이었던 직원에게 사과하는 모습이었죠. 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지호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복직 제안서입니다. 당신을 다시 회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단 이번에는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요. 콘텐츠 혁신팀으로 발령 예정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미지급 급여와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연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복직? 정규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저 이게 정말인가요?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실력 있는 직원이었어요. 우리 회사가 당신을 잃은 건 큰 손실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빗속에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이었죠. 도윤은 흠뻑 젖은 채로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삼촌, 저도 왔어요. 도윤은 나연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연은 도윤을 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도윤이 자신을 위해 움직여준 거였죠. 도윤은 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연 선배, 정말 오랜만이에요.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도윤 씨,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새벽에 장비 가르쳐 주신 거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 친절이 없었으면 저는 첫날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지호가 거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조카가 말하더군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첫날에 포기했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저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조카는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요. 나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북받쳐 올랐어요. 억울했던 시간들, 외롭고 힘들었던 날들,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요. 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연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이지호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도윤은 나연에게 휴지를 건넸어요. 나연은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나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나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천만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우리 회사도 많이 배웠어요. 익명 게시판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도윤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실습을 계속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 회사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요. 나연 선배가 돌아오시면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나연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진심으로 나연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호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인사팀에서 연락드릴 겁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지호는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나연에게 건넸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나연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호는 우산을 들고 카페를 나갔어요. 차 안으로 들어가더니 천천히 떠났습니다. 카페 안에는 나연과 도윤만 남았죠. 도윤은 나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진실이 밝혀져서요. 도윤 씨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나연의 말에 도윤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나연 선배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도윤의 말에 나연은 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어요. 대신 미소를 지었죠.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비도 오는데 따뜻한 거요. 좋아요.
나연은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우유를 데웠어요. 그 과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익힌 기술이었죠. 커피를 만들면서 나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방송국에서 쫓겨나 야간 카페에서 일하며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나연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진짜 선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나연은 커피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한 모금 마시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맛있어요. 선배, 커피도 잘 만드시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연습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송국 이야기, 도윤의 실습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시간이 흘러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회사에서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요. 비 조심하고요. 도윤이 떠나고 나자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연은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복직 제안서, 정규직 발령 통지서, 급여 명세서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죠. 뒤쪽에서 카페 사장이 나왔습니다. 사장은 상황을 대충 파악한 듯 했어요. 좋은 소식인가 봐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정규직으로요. 축하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었어요. 사장은 나연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따뜻한 격려였죠. 나연은 사장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여기서 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앞으로도 가끔 놀러 오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날 밤 나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터널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나연은 여동생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지은아, 언니 좋은 소식 있어. 정규직으로 취직했어. 전화 너머로 지은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나연은 웃으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두 자매는 한참을 통화를 했습니다. 기쁨을 나누며요. 통화를 마치고 나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나연은 오랜만에 방송국으로 향하는 새벽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 풍경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나연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가는 길이었죠.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방송국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익숙한 건물이었지만 새롭게 느껴졌어요. 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더 이상 주눅들 필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정문을 지날 때 경비실에서 유과장이 나연을 발견했습니다. 유과장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나연 씨, 돌아왔구먼. 나연은 경비실로 다가갔습니다. 유과장은 나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다행이구먼. 정말 다행이야. 고생 많았네. 유과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연은 유과장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당당히 다니면 돼. 알겠나? 유과장의 격려에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콘텐츠 혁신팀은 4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지하 편집실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위층의 넓은 사무실로 가게 된 거였죠. 혁신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연이 들어서자 한 명이 고개를 들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팀장인 서준혁이었죠. 강나연 씨 맞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혁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나연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단단하고 따뜻한 악수였죠.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를 안내해 드릴게요. 서준혁은 나연을 창가 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책상과 새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나연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 실감이 났죠. 정말 돌아온 거였습니다. 서준혁이 팀원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 명씩 이름과 담당 업무를 알려주었어요. 그 중에서 젊은 여자 한 명이 유난히 반짝이는 눈으로 나연을 봤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PD였어요. 저는 정리안이라고 합니다. 신입 PD예요. 잘 부탁드려요. 리안의 목소리는 활기찼습니다. 나연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팀원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이전 편집실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죠. 여기는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오전 10시 첫 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했죠. 회의실 안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도윤도 있었어요. 도윤은 나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연 선배, 드디어 같은 팀이 되었네요. 그러게요. 잘 부탁해요. 나연은 도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도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준혁이 이번 분기 프로젝트를 설명했어요. 방송국의 디지털 콘텐츠를 강화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용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이었죠. 나연 씨, 편집 경험이 많으시니까 영상 퀄리티 부분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서준혁의 말에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나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먼저였죠. 그런데 도윤이 제안한 기획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실제 제작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어요. 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말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서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나연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도윤 씨 아이디어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제안하신 촬영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장비 세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편집 과정도 복잡해질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나연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죠. 회의실 사람들은 나연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나연의 말을 듣고 눈이 커졌습니다. 금방 이해한 듯 했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도윤의 칭찬에 나연은 조금 쑥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느꼈죠. 서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역시 경험이 다르네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회의가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연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오랜만에 만지는 편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반가웠죠.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연은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서였죠. 민서도 나연을 발견하고는 달려왔어요. 언니. 민서는 나연을 꽉 안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언니가 정규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 듣고 너무 기뻤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연은 민서의 등을 토닥였어요. 고마워, 민서야. 내가 곁에 있어줘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덕분에 저도 버틸 수 있었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아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민서의 고백에 나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두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예전처럼 같은 테이블에 앉았죠. 밥을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서는 편집실 근황을 들려주었고 나연은 혁신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최서인 팀장 소식 들었어요? 민서의 물음에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됐다고 들었어요. 네, 조사 결과가 다 나왔대요. 익명 게시판 글도 서인 팀장이 직접 쓴 거고 다른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소문을 퍼뜨렸다고요. 증거가 다 나왔대요. 민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을 의식한 듯 했어요. 이번 주 안에 징계 결정이 날 거래요. 아마 해고될 거예요. 나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인에 대한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이제는 그저 안타까움만 남았죠. 서인도 두려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정규직이 되지 못할까봐, 자리를 잃을까봐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결국 서인 자신을 파괴했습니다. 서인 씨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나연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게다가 정규직으로요. 민서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연은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곧 기회가 올 거야. 열심히 하면 돼. 네,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될 거예요. 오후에는 혁신팀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팀 빌딩을 위한 자리였죠. 회의실에 모여 앉아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앞으로의 목표를 공유했어요. 리안이 나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나연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 실력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리안의 말에 나연은 놀랐습니다. 자신을 롤모델로 생각하는 후배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고마워요, 리안 씨. 하지만 저도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함께 성장해요.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리안의 열정에 다른 팀원들도 웃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이곳에는 서로를 깎아내리는 대신 격려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나연은 이 팀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워크숍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나연은 오늘 받은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영상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나연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클릭하고 자르고 붙이고
효과를 넣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죠. 나연은 작업 중이던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첫 출근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모두 친절하고 일도 재미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앞으로 함께 일할 날이 많을 텐데 잘 부탁드려요.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연도 미소를 지었어요. 도윤과 함께 일한다는 게 든든했습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었죠. 건물을 나서며 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나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요. 해고당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시간이 나연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상처받았지만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연은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감이었습니다. 나연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력도 있고 열정도 있었죠. 그걸 증명할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곳에 출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정한 계약직이 아니었어요. 정규직으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나연의 마음은 달랐어요. 이제는 미래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치료비도 걱정 없이 낼 수 있고 지은이 등록금도 제때 보낼 수 있었죠. 휴대폰을 꺼내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언니 첫 출근 잘 마쳤어.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걱정 마. 답장은 금방 왔어요. 언니 정말 다행이다. 너무 자랑스러워. 사랑해. 나연은 메시지를 읽고 웃었습니다. 지은의 응원이 힘이 되었어요. 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행복한 하루였죠.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넌 결국 너의 밤을 밝힐 사람이다. 그 말이 맞았어요. 나연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텼고 결국 다시 일어섰죠. 나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다시 시작했어.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은 어둡지만 별은 빛나고 있었어요. 나연의 삶도 그랬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빛은 있었죠. 그 빛을 따라 나연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거예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방송국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며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죠. 나연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올 한 해는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콘텐츠 혁신팀에서의 생활은 나연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설렘이 있었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게 큰 힘이 되었죠. 나연은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도윤과의 호흡도 점점 좋아졌어요. 두 사람은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았고 나연은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이 있었죠. 두 사람이 만나면 시너지가 났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서준혁 팀장이 나연과 도윤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자 서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두 분께 제안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서준혁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목은 사내 문화 개선 프로젝트였어요. 사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익명 게시판 사건을 계기로 회사 전체의 문화를 개선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 프로젝트를 두 분이 주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연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고 싶다는 마음이요.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두 분만큼 이 프로젝트를 잘 이끌 사람이 없습니다. 나연 씨는 직접 겪으신 분이고 도윤 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신 분이잖아요. 두 분의 경험이 이 프로젝트에 큰 힘이 될 겁니다. 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는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나연의 대답에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서준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나연과 도윤은 사내 문화 개선 프로젝트에 매달렸어요. 먼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설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익명 게시판의 악의적인 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도 심각했고 직원 복지도 부족했습니다. 나연은 결과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통받고 있었죠. 두 사람은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대안을 만들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토론하고 때로는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죠. 어느 날 밤 11시 회의실에는 나연과 도윤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책상 위에 흩어진 자료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나연을 봤어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도윤의 말에 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 눈빛을 보며 나연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해야 해요. 두 사람은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나연과 도윤은 완성된 제안서를 사장실에 제출했습니다. 제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익명 게시판의 실명제 전환과 관리자, 감독 강화. 둘째, 계약직과 정규직 간 복지 격차 해소. 셋째, 직원 상담센터 설립과 고충 처리 시스템 구축이었죠. 이지호 사장은 제안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좋습니다. 모두 승인하겠습니다. 예산도 배정하죠. 이제야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보는구나 싶습니다. 이지호의 말에 나연과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은 실명제로 전환되었고 악의적인 글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계약직 직원들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상담센터가 설립되어 고민이 있는 직원들은 언제든 찾아갈 수 있게 되었죠. 변화는 천천히 일어났지만 확실했습니다. 방송국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고
소통이 늘어났습니다. 나연은 그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방송국 로비에는 큰 트리가 세워졌고 직원들은 연말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도윤이 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연 선배, 잠깐 시간 있으세요? 응, 무슨 일이에요? 할 말이 있어서요. 옥상으로 같이 가실래요? 도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밤하늘은 맑았고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도윤은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연도 그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건물들의 불빛이 반짝였고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죠. 나연 선배.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네, 말해보세요. 저 그날 새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도윤의 말에 나연은 그를 봤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 이 방송국에 왔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무섭고 두려웠죠. 카드키도 제대로 못 쓰고 장비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잖아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는 듯 했어요. 그런데 선배가 나타났어요.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장비 사용법을 알려주셨죠. 그때 선배의 눈빛을 봤어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도윤은 나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날 새벽 당신의 친절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진짜예요. 선배가 아니었으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선배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죠. 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고마움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른 감정으로 변했어요. 선배가 억울하게 해고당했을 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었고 선배를 다시 만나고 싶었죠. 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선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강하고 따뜻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죠. 저는 선배를 사랑합니다. 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도윤의 고백에 나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아직 저희가 함께 일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하지만 제 마음은 확실해요. 선배와 함께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심플하지만 아름다운 은반지였죠. 약속하고 싶어요. 이제는 제가 선배의 밤을 밝힐게요. 선배가 힘들 때 곁에 있을게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도윤이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연을 올려다보며 반지를 내밀었어요. 강나연 선배,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바라던 순간이기도 했죠. 나연도 도윤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도윤 씨,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나연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나연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어요. 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반지를 나연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어요. 꼭 맞았습니다. 도윤은 일어서서 나연을 꼭 안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뜨거웠어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서였어요. 민서는 우연히 옥상에 올라왔다가 두 사람의 모습을 봤죠. 민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드디어 행복해졌구나. 민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민서는 조용히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죠. 다음 날, 나연은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께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나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죠. 나연아, 왔구나. 오늘은 얼굴이 환해 보이는구나. 네, 할머니. 좋은 일이 있어서요. 나연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 믿어주고 도와준 사람이죠. 나연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할머니가 바라던 거야. 우리 나연이가 행복하게 사는 거. 할머니의 손이 나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할머니는 안심하고 갈 수 있겠다. 내가 웃는 모습을 봤으니까.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사람은 언젠가 가게 돼 있어. 하지만 이제는 후회 없어. 우리 나연이가 행복해졌으니까. 그날 저녁, 나연은 여동생 지은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지은은 기숙사 방에 앉아 있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완전 밝아 보여. 지은의 말에 나연은 웃었습니다. 지은아, 언니 좋은 소식 있어. 뭔데? 빨리 말해봐. 언니 연애해. 나연의 고백에 지은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나연은 도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함께 일하며 가까워진 과정까지요. 지은은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와, 완전 드라마 같아. 언니, 정말 축하해.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데 이제 행복해져서 너무 다행이야. 진심으로 축하해. 두 자매는 한참을 통화하며 기쁨을 나눴어요. 나연은 가족들이 자신을 응원해 주는 게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연과 도윤의 관계는 회사 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회사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이지호 사장은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든 직원들이 모였어요. 이지호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우리 회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강나연 대리와 이도윤 대리가 있었죠. 이지호는 나연과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어요. 두 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 회사는 더 나은 곳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은 나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나연은 도윤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연과 도윤에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리안도 달려와 나연을 안았어요.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민서도 왔습니다. 민서는 나연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나연은 민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날 저녁, 나연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죠. 넌 결국 너의 밤을 밝힐 사람이다. 나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나연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았고, 이제는 스스로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나연 옆에 서더니 손을 잡았어요. 여기 있었네요. 찾았어요. 응, 잠깐 별 보고 있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죠. 나연 선배, 행복해요? 도윤의 물음에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저도 행복해요. 선배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나연은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도 나연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연은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다고요.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조차도요. 그 시간들이 나연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죠. 그리고 도윤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제 나연은 알았어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빛난다는 것을요. 밤이 있어야 별이 보인다는 것을요. 나연의 밤은 힘들었지만 그 끝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빛이 될 차례야. 나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혼잣말이야. 하지만 나연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겠다고요. 나연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빛을 찾도록 도와주겠다고요.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밤을 보내고 있었죠. 누군가는 웃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울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희망을 품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절망에 빠져 있을 거예요. 나연은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랐어요. 모두가 자신의 밤 끝에서 빛을 만날 수 있기를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반드시 새벽은 온다고요. 도윤이 나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연도 도윤에게 기댔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따뜻했어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나연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우리 들어갈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들어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뒤에는 밤하늘과 별들이 남았어요.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나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표정이었죠. 나연은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야. 상처받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나.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일으켜줄 수 있는 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어요. 방송국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야간 경비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경비원의 인사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도윤의 말에 나연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 위에 나란히 드리워졌죠. 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떠 있었어요. 환한 달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그 달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빛나는 밤의 끝에서 나연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고 함께할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연은 자신을 찾았습니다. 진짜 자신을요. 강하고 따뜻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줄 아는 사람. 그런 나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그들의 앞길은 밝았어요.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함께라면 어떤 밤도 빛날 수 있었으니까요. 빛나는 밤의 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연과 도윤의 이야기,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